치료는 몇 월 달에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1학기, 2학기로 구분되어 있고 1학기 4권, 2학기 4권 월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학기 그 내용에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있고, 지금 7호에서는 4단원과 5단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1학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덧뺄셈의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목차도 세 단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2, 4, 6단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7호는 오른쪽에 보시면 덧셈 알아보기 해서 뺄셈까지 규칙까지 되어 있습니다. 5단원까지.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계획상으로 권장은 11호로 돼 있지만 항상 저희는 먼저 좀 가야 되잖아요. 좀 빠르게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추석 이후에는 또 많이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니까 갑자기 선생님들이 달리시죠.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빨리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학년 2학기 거 치료를 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부터도 우리 바빠 교과서 연산 1학년 2학기 거 연산만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병합해서. 그러면 원장님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로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못 하시겠지만 좀 뭐 주사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된다는 원장님들은 이렇게 바빠 교과서 연산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딱 분량대로 분량만큼 조금씩 되어 있어서 2학기 내내 조금씩 풀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는 4단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덧셈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냥 덧셈을 덧셈으로만 그냥 뭐 받아 올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미를 여기서는 1학년 때는 의미와 개념을 정확히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세기로 하는 방법. 처음에는 덧셈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더하기를 시키기보다는 이어세기로 해서 8개까지 한눈 보기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어세기로 9, 10, 11, 12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잠시만요.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으로 채워서 하는 방법. 사실 10보수의 개념이죠. 이 부분부터. 그래서 10보수의 개념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슬을 옮겨서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구슬을 옮겨서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지금 8개이고 8개에다가 5개를 더할 때 그 8 더하기 5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8 더하기 5를 할 때 이 5를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10이 되어서 10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세는 그런 방법이고 아래쪽 거는 여기서 채워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놨는데 8 더하기 5는 결국에 이거 가르기 모으기를 해서 앞수를 가르는 방법, 뒷수를 가르는 방법, 갈라서 더하는 방법으로 사실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그냥 사실 그냥 계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활용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으로 여기서 뭐 5개씩 해서 10개를 묶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여기서도 여러 가지 너는 어떻게 셀 거야? 그럼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이어세기로 하는 방법 앞에서 했으니까 이어세기로도 할 수 있고 4에다가 6을 채워줘서 6을 둘레 6, 6을 채워줘서 여기까지 10 하고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또는 뒤에 있는 수가 9개니까 여기다가 이걸 채워서 요만큼이 10개다. 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세 가지 방법을 이해했는지를 이쪽에서 뒤에 문제에서 확인하는 설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 말로 설명하기를 좀 많이 시키고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원장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게 사실 뭐 버벅일 수 있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들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하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덧셈을 하는데 저희가 10보수가 기본이잖아요. 10 보충수. 10을 만들어서 나머지 이게 채워줘서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아이들 기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모든 공부는 기억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죠. 기억에 있던 것들, 파편들을 모아서 내가 어느 저장소에서 끄집어내오냐 이 연습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많이 연습해본 아이들이 그때그때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머리 기억 저장망에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언제 어느 때가 끄집어서 갖고 와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희가 좀 기억 요법을 써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외울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르기라는 말 자체가 아이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그리고 탬버린인데 탬버린 그림 같나요? 자, 다리 벌려 빌려줘. 그래서 다리 벌려 빌려줘. 이렇게 해서 빌려줄 때 여기 다리하고 저는 이 밑에 있는 거 신발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다리 벌렸으니까 신발 빌려줘.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수가 1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챈트 느낌으로 다리 벌려 빌려줘. 이렇게 아이들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 똑같은 6 더하기 8인데 이번에는 앞수를 다리 벌려 빌려줘야 되겠죠. 앞수가 다리 벌려서 이 신발 한 짝을 빌려주는 거예요. 팔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화 시켜주고 아 이거 다리 벌린 거구나. 이거 신발이구나. 신발 빌려줄 수 있지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덧셈은 첨가와 병합의 의미가 있죠. 이게 딱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들은 딱 그냥 보시고 문제 풀어 이런 거보다 이 더하기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중등과도 다 연계가 되어지는데 이런 개념들을 무시하고 계산만 하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 9개의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다 3개를 더 전시했어. 그럼 얘는 여기 안에 들어온 거죠. 이 자동차 장난감이. 그러면 여기에 첨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에다 얘 다리 벌려 얘를 하나 줘서 빌려줬죠. 10과 2. 그래서 12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그냥 답만 적는 것보다 문제를 달려들기보다 이거를 좀 말로 설명하는 걸 좀 훈련시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빨리빨리 많이 하기를 원하시고 빨리빨리 선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어머님들한테 되게 많이 다독이는 편이에요. 어머니, 지금 1, 2, 3학년이 쉽다고 생각할 때 이때 여유가 좀 있을 때 선행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습관 계속 간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자꾸 빨리빨리 하고 빨리 해치우고 놀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틀리고 글씨 안 읽어보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원에서만큼은 그렇게 빨리빨리 더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끊어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아 이걸 말로도 설명해보고 이게 저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맞는지는. 그 다음에 병합은 사탕 4개와 젤리 8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합친다고 병합이라고 하죠. 의미를 알고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랑 그냥 전달하는 건 다르겠죠. 사실 아이들은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9하고 3만 보고요. 여기 네모칸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문제 속에 약간의 함정을 파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로 하면서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보는 과정을 1, 2학년 때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덧셈이 있는데 여기도 규칙과 연계돼 있죠. 4학년 1학기에 6단원에서 규칙 찾기 보시면 거기는 한 자릿수가 아니고 보통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지금 덧셈, 뺄셈의 영역에 있지만 규칙 찾기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규칙은 뭐 도형이 될 수 있고 색깔의 규칙이 될 수 있고 숫자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달력이나 이런 표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여기서 살짝 그것들을 맛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덧셈은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더해지는 수가 일씩 커지면 결과값도, 합도 일씩 커진다. 그 다음에 똑같은 수인데 더하는 수가 일씩 줄어들면 합도 일씩 줄어든다. 이런 거를 여기는 쓰게도 되어 있지만 쓰기 전에 아이들이 말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덧셈의 교환 법칙 당연히 적용돼 있고 다 중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런 부분 이제 이게 전체와 부분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러기 전에 여기서는 방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더하는 수는 똑같아. 그런데 합은 커졌네. 그러면 더해지는 수는 1 커져야겠구나 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와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 더해지는 수는 똑같지만 지금 결과값은 합은 줄어들었네. 1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여기서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하나 더 많겠구나. 그래서 7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도 한번 말로 얘기해 보는 거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학습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뭐 하브루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한 15년 전부터 하브루타로 학원 이름을 막 정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그 말하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강의를 해보는 게.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 중요하죠. 아이들은 또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생각 없이 답만 적어요. 8 더하기 4는 12, 8 더하기 3은 뭐 얼마, 8 더하기 5는 얼마, 이렇게 답만 적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어떤 거를 전달하고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지. 지금 더해지는 수가 어떠니? 하면 8로 다 똑같아요. 그래. 그런데 여기 보기에 시작이 있는데 8 더하기 3이 11이래. 그러면 더하는 수는 1 커졌으니까 결과인 합도 1 커지겠구나 하고 한번 예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이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4보다 1 큰 수인 5. 그러면 여기는 10이었으니까 여기는 13. 그러면 이번에는 더하는 수가 하나 커진 이쪽. 그래서 그냥 문제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푸는 수학이 그런 거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합을 구하여 보기에 색칠하세요. 이런 것도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따져보면서 그냥 뭐 주구장창 뭐 이건 얼마니까 얼마 색깔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해지는 수가 똑같은데 더하는 수가 1 커졌구나. 그러면 이것보다는 얼마 크겠구나 해서 윗줄만 좀 적어놓고 그 다음은 체크하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받아올림이란 단어가 나오죠. 제가 지금 7세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7세가 2학년 걸 하고 있어요. 2학년 그것도 후반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연산을 잘하지만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연산을 너무 잘하는데 어휘력 수준이 아직은 7세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받아올림이란 말이 뭔 말인지, 받아내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문해력이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써주면 좋겠다. 모르더라도 써주고 써봐서 모든 것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들어보면 나중에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받아올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자릿수 덧셈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어세기 할 수 있잖아요. 이어세기 할 수 있기 때문에 5는 이미 있으니까 5, 그럼 14까지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러면 지금 이 동그라미 몇 개인지 이것도 할 때 제가 왜 옆에다 하라고 하냐면 우리 주사위나 이런 수학에서는 배열을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7이라는 걸 우리 원장님들을 세지 않더라도 알잖아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지도록 여기에 9가 되려면 그럼 9는 배열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보다 해보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 칸 안에다 쓰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해놓고 왼쪽에다 있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7하고 더해서 13이 될 때까지 옆에다가 뭐 동그라미를 하든 뭐 슬래시를 하든 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럼 6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랑 얘기해보고 배열을 좀 맞춰볼까 알아보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전에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규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4번 있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거 2번씩 써도 돼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장씩 항상 이런 문제는 읽지도 않고 그냥 카드 나오면 여기 분명히 한 장씩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장씩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아이들이 꼼꼼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또 뭐죠? 한 번씩만이 중요하고 합이 가장 크게 해요. 합이 가장 크려면 가장 큰 수인 두 개의 수를 가지고 와야겠구나 라고 한번 얘기한 다음에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 올림이 있는 몇몇 또 투인데요. 여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 다양한 방법들 여기서 요거는 병합인지 첨가인지 그래서 여기는 합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있는 것끼리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르기 뭐 아까 다리 벌려 빌려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다리 벌려 빌려줘. 그러면 누구를 다리를 벌려야 될까? 여기 팔이 있네. 아, 얘를 다리 벌려서 이와 이로 갈라지고 신발 빌려줬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해주고 아이한테 풀어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은 제거와 비교가 있습니다. 제거는 시간 간격을 두고 자 이미 있는 거에서 제거해 나가니까 시간의 간격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 비교는 동시적. 너와 내가 갖고 있는데 얼마나 너는 몇 개 가지고 있어? 이거는 시간에 상관이 없지.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에는 동시적 의미가 있고요. 이 비교 요걸로 합과 차를 주고 찾는 문제들도 있으니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14와 6이 있는데 그림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네? 그러면 나머지가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뺄셈은 차라고도 얘기를 해라고 하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세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세는 방법, 아까 전에 했던 이 모형으로 구슬을 옮겨서 하는 방법, 여기는 차. 그래서 방법 1, 2, 3이 문제의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덧셈에서 제가 다리 벌려 빌려줘 했잖아요. 이번에는 제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만 쓰는 거예요. 제 특허입니다. 다 쓰고 계시죠? 이런 거? 자, 얘는 제가 어떻게 할까 하려고 이것도 다리 벌려 이렇게 할까 해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갈라 빼고 빼. 자, 얘는 갈라라고 했어요. 그냥 가르기니까 조금 약간 가르기라는 말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갈라 좀 약간 리듬감이 있죠. 그래서 가르고 갈라서 얘는 빼고 빼. 얘는 갈라 10에서 빼. 그래서 갈라 빼고 빼. 갈라 10에서 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땡땡아. 그러면 갈라 빼고 빼. 그러면 빼고 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다양하게 한번 우리 원장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뺄셈 있죠? 아까 전에 덧셈에서도 규칙적으로 있는데요. 사실 덧셈은 이 규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해를 쉽게 하는데 뺄셈에서는 큰아이들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빼었을 때, 자, 빼지는 수는 똑같은데 빼는 수가 하나씩 많아지면 차는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많아지니까, 빼는 수가 많아지니까 얘도 차도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의미를 좀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림으로도 나와 있으니 점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빼는 수가 많아지니 얘가 차도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말로 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뇌 구석구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은 아니네요. 말로 한 다음에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1번 이런 문제 갖고 이제 해보는 거죠, 아이들아. 자, 이거는 갈라 빼고 뺄까? 아니면 갈라 10에서 뺄까? 자, 이런 것들. 자, 얘는 갈라 10에서 빼. 얘는 갈라 빼고 빼.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또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이런 것들 문제는 제 시간이 지금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자, 그냥 쑥쑥 넘어갈게요. 자, 체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결과값은 같은데 지금 빼지는 수가 2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체크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 특히 요것들 되게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차가 가장 크게 되는 뺄셈. 자, 이런 나눗셈에서도 아이들이 몫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나누어지는 수가 커야 되겠어? 나누는 수가 커야 되겠어?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데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가장 크려면 큰 수에서 어떤 수를 빼야 될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대답을 해요. 그렇게 유도하고 아이들이 찾는 거랑 그냥 대충 하고 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 또 헷갈려 하죠. 자, 부등호. 자, 13 빼기 8은 빼고 빼로 할까? 10에서 빼로 할까? 그럼 아이들 답을 해서 여기 밑에다 적어 놓고 그러면 이거는 5보다 작아야 하니 어떤 수를 써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문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단어 규칙 찾기인데요. 규칙 찾기는 어렵지는 않으나 규칙은 또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서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죠. 1학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그림보다 사실 숫자가 또 명확하게 딱 보이긴 또 해요. 뭐 이렇게 계산 말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저는 숫자로 바꿔보기도 해요. 1, 2, 1, 2, 1, 2. 아, 그럼 1, 2가 반복되어 있구나. 또는 요즘엔 6, 7세 애들도 영어학원 다니더라고요. 알파벳으로 A, B, A, B, A, B. 아,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음악 시간에 하는 것처럼 강강약, 강강약 뭐 이런 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박수로 땅땅땅 땅땅땅 뭐 이런 거 발 구르면서 해보는 것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부분 없는데 이렇게 2개씩 패턴이 마디가 끊어지는 것들은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거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개씩 끊어지는 거. 강약강, 강약강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패턴 마디를 끊어보고 한 마디가 뭐예요? 별, 네모, 별 이렇게 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만들기에는 여기 뭐 색깔도 있고 무늬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도 패턴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색깔 쓰는 거, 색깔 칠하는 거 있잖아요. 색깔 안 칠하게 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여기 색깔 칠하는 게 있는데 색깔 하면은 뭐 색연필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또 틀려 심지어 그러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글씨 연습도 할 겸 여기다가 그 글로 쓰게 해요. 그러면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빨파, 빨파면 빨파파, 뭐 빨파, 빨파 이렇게 글로 쓰게 합니다. 그러면 지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색연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익힘책도 너무 좋죠. 나선형 익힘책에도 이렇게 연산과 서술형이 같이 있어서 연습하기 너무 좋고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들을 뭐 다리 벌려 뭐 이거 했던 것들 다 있고요. 이것도 똑같은 연산이지만 오른쪽에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 촘촘하게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규칙도 마찬가지. 규칙도 제가 아까 말해보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해보기 연습을 해야 이렇게 규칙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 부분 말하기 연습 많이 시켜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요 수도쿠. 수도쿠를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혼자 또 풀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여기저기 살펴볼 수 있는 단순하게 그 한 곳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하면 여기저기 살펴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집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깨알같이 되게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금 빙고인데 단순한 빙고가 아니라 혼자서도 빙고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빙고할 수 있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참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단순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들 7호 10월부터 준비하셔서 이제 추석 끝나고 바로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 단원평가 준비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